김무성 대표가 여의도에서 연희동으로 이사 가겠다 그랬는데 진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이 계속 터질까요? 또 이번엔 어떤 일입니까? 전직 비서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논란으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38살의 참호 전 비서관인데 네. 김무성 대표의 전 수행비서를 지냈습니다. 네. 이게 공사 수주 관련해서 청탁을 해주겠다는 그 얘기를 해서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그냥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상당히 혐의가 많이 입증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물론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공식적인 비서도 아니었고 비공식적인 비서였고 월급도 없는 거고 3월 달에 그만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참호 씨는 2011년에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의 수행비서도 했었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김무성 대표의 수행비서를 했을 만큼 정치권에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건이 벌어진 건 그 이후라 하더라도 뭔가 김무성 대표를 팔아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 자, 1년 안쪽으로 한 8개월 정도 수행비서 역할을 했는데 월급이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수행비서라면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행비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비서가 아니라 비선으로 아마 데리고 있었던 비서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월급도 없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기자들이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 비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거든요. 반응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서가 나하고 관계없는 거지. 거짓말하시겠습니다. 너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김무성 대표가 주위 기자들이나 사람한테 반말을 많이 하죠. 왜냐면요, 저기 기자가 질문을 좀 잘못했어요. 차땡땡 비서관인데 이름을 차지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차지철 그게 아니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말 듣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바로 나온 거죠. 아,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물어야 할 질문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엉뚱한 차지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군요. 뭐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데 질문까지 엉뚱하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듯이 얘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렇더라도 지금 저런 답변 태도는 사실은 그 여당 대표로서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름을 뭐 잘못 알았더라도 지금 척하면 지금 내 무슨 옛날 비서 좀 수행비서 비공식 비서 했던 애 아마 얘기하는 모양인데, 라고 해서 내가 뭐 비록 공식적이 아니었고 일시 데리고 있던 친구가 내가 모르는 데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나와의 인연이 있던 친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연루됐다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차제에 내 주변에 만이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가 분명히 앞으로 제대로 단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지금 누가 뭐 김무성 대표한테 저거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 정치 공세할 사람 빼고는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자의 질문을 저런 식으로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한 사람으로서 신중치 못한 답변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악재가 계속 이어지니까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 어쨌건 저런 반응과 관련해서는 박성원 논설위원이 따끔한 지적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늘 반복해서 같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인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러니까 출마를 일단 28 전당대회 때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원래 공식화됐었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본인의 이 지역구 상구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넘겨주면서 그게 의결이 되면서 사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옮겨서 부산의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 출마할 것이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배재정 의원인데 비례대표 의원이었었잖아요. 네, 바로 부산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정수장학회 문제 때문에 이제 2012년에 이제 공천을 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제 영입을 해서 부산일보 기자 출신이 배재정 의원을 영입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배재정 의원의 후원회장을 바로 문재인 대표가 맡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 사상의 어떤 지역 사무소도 개소를 하고요. 문재인 대표가 열심히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제 비교적 정치적으로 이제 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험지로 가거나 비례대표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비주류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총선 전략,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의 정치 역정 관련해서 대단히 매서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의 구성원들이 내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선뜻 오케이 그만둬라 할까봐 차마 그 말 하지 않고 예둘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3, 4일 전에 문재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당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좀 심기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답변이 좀 퉁명스러웠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들으니까 네. 아니 어쨌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가 책임지고 재보선 패배 책임지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없으니까 그만 내려오시라라고 하면 네. 나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네. 해서 총선 이길지 질지 모르겠으면 자기가 길도 모르는 길을 갖고 지금 당을 끌고 간다라는 건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대표로서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하게 그런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손학규 대표가 외국서 들어온 것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찾아갔는데 아침 장면인데 영상 잠깐 보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의 귀국 모습입니다. 그거는 여기 저 상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아이고 아침에들 많이 나오셨네.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강진으로 가세요? 그렇지. 강진에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에요? 강진이 좋으니까. 강진의 산이 나보고서는 아유 더 이상 넌 이제 아주 지겨워서 못 있겠다 나가버려라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할 수 있어. 정좀 내려주세요. 안 먹어봤어. 네. 손학규 전 상임 고문에게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위상하고든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밝아 보이죠? 네. 최근에 바로 2일 날 또 네. 신손학규계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네. 또 우리 하여튼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튼 끈끈하게 뭉쳐있는 또 이 동지애를 또 확인을 했고 지금 문 대표로 내년 총선 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손 대표로 간판을 내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니까 네. 그 상황을 지금 다 알고서 네. 사실 본인은 여러 가지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전남 강진의 흙집에 머물면서 현재 서울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요. 어쨌건 오늘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정치적 함의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